동부화재의 새 이름 DB손해보험. 동부화재가 DB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20% 이상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올해 10월만 보면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주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호가가 급등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하기는 하지만 물량이 나오기 무섭게 팔리는 등 대기 수요가 풍부해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은 나홀로 화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시행됩니다. 우선 관심이 집중되는 강남 3구 등 서울 전역은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당장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급냉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으면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등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평균 응찰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확대됐지만 지방은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상승세는 둔화됐고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인 청년층이 집을 구하면서 보증금의 70%와 월 임대료의 60%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부모 의존도는 결국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의 3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호가를 낮춰도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것 없다는 매도자가 맞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0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관망세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늘 향후 흐름들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들 위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시작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드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겠지요. 네. 주택시장에서 좀 우려했었던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앞으로 또 발표가 될 추가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앞으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현재 어떻게 일어나는지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수자들은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매도자는 뭐 서두를 필요 있겠냐, 물건들이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주택 가격,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건수 자체도 9월 달 들어서 이제 8천 건으로 해갖고 확 한 14,000건 이상 됐던 것들이 확 줄어들고, 10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3,400건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지금 각종 규제, 부동산 시장에 이른 겨울을 맞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또 하는 분들 계시고,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호가를 수천만 원 낮춰도 추가 가격 하락이 바라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지금 이제 대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장에서 한번 들여다 보시게 되면 용산구의 효창 파크프루지오 아파트죠. 아파트가 84제곱미터 이하짜리가 호가가 9억에서 9억 3천, 지난달까지 9억 6천까지 갔던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 자체가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전후해가지고 최소 3천만 원 이상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단지에 계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이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80제곱미터는 지난 5월 이후 실거래가가 아예 없었다. 지난 5월에 실거래 가액은 7억 7천만 원에서 16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8억 3천, 13층까지 최근 호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5월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1억 6천만 원이 비싼 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호가가 낮아졌지만 아직 매수 희망자가 많지 않다. 주변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집을 살 사람은 가격이 아직 더 내려가길 바라고 문의 전화만 하는 편이다. 그리고 매수 희망자들은 더 낮아지길 바라지만 매도자들은 사실은 가격을 9억 원 밑으로 내릴 생각이 없다. 아예 그래서 거래 절벽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용산 민족공원 개발 호재 등의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얘기도 미리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영이 덜 돼 있죠. 매도자들은 시간을 두고 팔더라도 금매로 낮춰서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용산구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달 전체 거래 건수가 한 6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달 대비해갖고 지금 201건으로 비교하면 34%가 낮아진 것이고요. 지난해 10월달, 지난해에 비교를 하게 되면 24%밖에 그치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달 서울시 전체 거래 건수 31일 기준으로 봐도 3,463건으로서 전년 대비 지금 전년에 12,00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27%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거래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지난 6월 전후해가지고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가팔랐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상승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6.19 대책을 처음에 내놓게 됩니다. 6.19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그래도 이제 그 시장이 과열이 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찬물을 또 한번 꼈게 되는데, 이때 이제 2달도 안 되고 바로 종합적 광범위한 8.2 대책으로 다시 한번 또 찬물을 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 거래는 조금씩 일어났죠. 이제 그 경과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자금줄을 재는 12.4 대책 발표가 투기 수요 차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강경 정책으로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과열을 막는데 성공을 지금 현재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너무 관망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거래 자체가 아예 끊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책 발표로 인해서 생긴 상황이겠죠. 지금 각종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규제가 잇따라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집주인들이 금매 물건으로 내놓을 생각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퀘스천 마크였던 것들이 이제 4월 1일 되기 전에 사실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내놓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2주택, 3주택이 되시게 되면은 투기 지역에서는 이제 거의 70%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팔고 다시 새로운 어떤 국가에서 가자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 이제 이번 정부를 한번 버텨보겠다고 가시는 분들은 4년, 5년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팔 생각이 전혀 없고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매수 희망자들은 사실은 조금 더 가격이 빠지지 않겠냐. 지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급매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지켜보겠다.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의 부동산에 사고 파는 그 스타일들이 상당히 많이 학습이 많이 되셔가지고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지금 새로 나오는 정책이죠. 이제 금리 인상과 추가 대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으면 피라미드상의 저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현찰이 돌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실수요자들한테는 조금 더 확대된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이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유예를 빼고 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경 정책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오히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소형주택에 대한 거를 많이 맡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을 분명히 피고 있고 세금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파트 중에서도 이 평형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 평평한 신경전은 이 앞으로의 정책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보고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언제나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신하선 대표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38평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 10년 전에 최고점에서 매수했는데요. 그 중간에 매매가가 많이 내렸다가 지금은 좀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매도하고 이제 갈아타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또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면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본동의 신동아 아파트 지금 거주를 네. 하고 계시는데 좀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네.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부터 한번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PPT 하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자체가 지금 네. 이제 이렇게 9호선 라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9호선 라인에 노들역 네. 근처에 네, 이렇게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조금만 지도를 줄여서 보시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지나갔더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흑석이 보이고 조금 네. 지나갔더니 반포동이 보이네요. 반포동이. 네. 자, 반포 1단지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재건축 하는 이분들 입장에서 반경 근처에 아파트를 가게 되는데 어차피 올해도 5만 세대가 이주를 하다 보니 주택은 부족하게 되어져 있어서 몇 년 있다가 이주를 할 때 또한 여기까지 영향이 미친다라는 호재거리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제 13억, 14억 지나가지고 17억, 18억, 30평대가 이렇게 가격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옆으로 밀렸던 분들이 밀렸다기보다는 너무 가격이 높으니 내가 주거 생활을 이렇게 뭐 17, 8억까지 내가 깔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해서 근처로 가신 분들, 근처로 가신 분들이 보통 이제 12억, 한강이 보이는 거는 12억대, 그렇지 않은 것들은 10억대 이 정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내가 또 12억 정도까지 내가 깔고 앉아 있을 필요 있을까 하는 분들이 근처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던 가격이 올라간 건데 앞으로도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파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안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근처를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요. 지금 노들역 쪽 안에 보시게 되면 뭐 초등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안에 이제 뭐 편의시설이 사실은 여기 이제 터널이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약간 언덕이고. 그런데 전철역 근처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도 아파트가 8, 9억대 하거든요. 지금 한강이 보이는 쪽이. 네, 근데 네. 지금 그게 조금 미비할 뿐이지 이 주변에 지금 노량진 쪽도 개발이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노량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옆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가격이. 네. 네. 지금 38평대라고 그러셨죠? 네, 네. 네, 38평대 매매 가격 얼마 정도 하시죠? 지금 한 6억 5천 정도 합니다. 네, 서울 시내에 이런 가격 자체 찾기 굉장히 힘들죠. 네, 그죠? 네. 네. 38평짜리가 방도 4개죠? 여기. 네, 방 네, 4개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40평대가 방이 4개인데요. 38평대 방이 4개면 상당히 귀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가격 또한 너무 착해서 지금 네. 이제 DSR이라던가 이런 게 적용이 되게 되면 융자 같은 게 상당히 나오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융자를 적게 들여서 내 집을 온전하게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적인 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 자체가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를 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거고 앞으로 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꼭 보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분당에 미금역의 대원 아파트요. 네, 이곳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거주 안 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만 하고 계세요? 예. 네, 지금 성남 분당의 이 미금역 옆에 있는 대원 아파트 전세를 네네. 주고 계신 건가요? 예, 1층이에요. 1층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향후 전망과 함께 좀 매도해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뭐 네. 다들 알고 있는 이제 아파트죠. 근처가
전철역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정자, 미금, 오리 해서 죽전, 보정으로 내려가고 판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체 가격이 약간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동네 미금 근처에 있는 건데 미금이나 정자, 순회, 서현이 이 분당 근처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곳 중에 하나에다가 대형 평형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서현, 순회, 이 미금 여기까지, 정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부자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분당 자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아직은 개통이 안 됐잖아요, 그죠? 내년에 이제 4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해서 논하는 건 너무 아쉬운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신분당선의 개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는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매도를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처를 한 번 더 가시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좀 아쉬운 게 1층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전철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고 지금 미금역이 여기 있는데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너무 가깝죠, 그죠? 그래서 1층이라고 하더라도 뭐 누군가가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이 미금 근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아주 살기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전철이 가까운 곳들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제2테크노 판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층도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본인의 층수는 1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뭐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1층 매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철이 뚫리는 어떤 호재를 이용해서 본인은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거를 매도를 하시고 예를 들자면 더 층 높은 걸 가격을 더 주고 사시더라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거 체크한 후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얘만 자체적으로 보자면 수요자가 적당하게 전철 뚫릴 때쯤 생기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1층이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1층이기 때문에 판교 호재와 전철 호재를 이용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저기 분양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그 파리 대책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4월 넘어지면 더 또 우리가 손해 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택이 하나세요? 이거? 두 개? 네, 그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요? 지금은 비과세죠, 그러면. 네. 지금은 비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과세인데 파리 대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 하나는 파리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하나만 갖고 계시면 비과세예요. 파리 대책이 지나도 비과세예요. 아니 그 장기 보유 특별세 그것이 주택 비과세 주택 하나는 다 해주고요. 이제 투주택이라든가 조정지역이라든가 주택이 2개, 3개일 때 그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비과세 요건이 갖춰진 거는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4월 이후에 팔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파셔도 되고 다른 주택을 사셔서 3년 이내에 얘를 또 팔아도 돼요. 네네. 그동안 다른 거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렇죠. 3년 이내에 이거 팔아도 비과세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4월 그 개통인데 신분당선. 네네.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팔게 되면 파는 게 좋을까요? 전철이 뚫릴 때쯤 되면 이제 수요자가 있으면 1층이니까 옛날에는 또 못 팔아서 또 고생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한 2월 달쯤 내놔도 될까요? 뭐 그때쯤 내놓으셔도 되고 전철 개통 후에 내놓으셔도 되겠죠. 네.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죠. 분위기가 다운되어져 있을 때. 저는 거기서 팔아가지고 송파구 쪽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송파구 쪽도 괜찮겠어요. 네, 지금 그럼요. 미금역 앞으로 올라갈 그것보다도. 네네, 그렇습니다. 얘가 1층이라서 그래요. 1층. 네, 그 1층이라서 저도 이 기회 하려고요. 송파구로 오시는 거 찬성할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 지하철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 좀 일찍이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하시고 송파구로 나오시는 거 적극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또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네. 이번 달에 새로 분양하는 신한 인스빌 아파트가 있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청약해도 좋은지랑 만약에 당첨이 안 될 경우에 네. 기존에 고덕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네.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내년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투자 목적인데 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먼저 평택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덕 국제 신도시에 이제 11월에 분양을 하는 신한 인스빌 아파트 분양을 좀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당첨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라도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권을 좀 사도 괜찮을지, 자, 지역적인 분석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 지금 이제 통장 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나 봐요. 네네. 아, 경기도권으로 이제 1순위가 잡혀 계신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겠죠.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이제 한 5만 4천 가구 이상 들어가는 고덕 국제 신도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평택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평택 자체에 지금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가요? 한 1,300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 자체에서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자체를 이제 중심지화 시켜가지고 여기에다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평택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잠깐 동안 반짝은 할 수 있습니다. 반짝.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그런 것인데요. 뭐 이제 뭐 조정 지역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잠깐 동안 들어갔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잘못 또 흔들리게 돼서 부동산 시장이 잠식되면은, 잘못하면은 원본 상실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고덕 국제 신도시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 지금 국제 신도시가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신촌 도시개발구역, 영신 도시개발구역, 동작구역, 개발구역, 소사벌 택지개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진이 일반산업단지, 평택 진이 일반산업단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평택 자체에 여기만 중심이 된다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수용할 만한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많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조금만 더 켜가지고 보시게 되더라도, 이 보라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산업단지예요. 그럼 이 산업단지가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사업들, 여기 쌍용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의해서 주택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물류단지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면서 여기에 또 주택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산업단지가 조그맣게 뭐 여기는 이제 업무지구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런 주택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조금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깨끗한 데서 살기 좋은 곳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라면 저는 조금 반대할게요. 네. 치고 빠질 수 있는 본인이 이제 저희도 그런 투자는 안 하는데 이쁜 말로 이제 투기가 아니라 바람 투자라고 방송상 용어로 제가 좀 바꾼다 그러면 바람 투자는 투자를 하시고 나서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빠져나오는 타이밍에 국가 정책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 지방에 있는 주택들이 미분양이 나고 문제가 되게 돼서 나중에 이게 1,300이면 가격대 만만치 않은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싼 가격이 아니다. 지금 여기는 평택이지 1,300대. 아이고 저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전체적인 시장이 점핑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그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는 그 신한 21 1,300만 원은 지금 합정 가격은 저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인 거고 기존에 분양했던 다른 아파트들은 1,300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권하시지 않는다는 그렇죠. 지금 이제 용인만 가도 1,100대, 1,200대도 있고요. 지금 GTX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17분대에 강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멀죠. 얘 말고도 더 안쪽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들어가서 뭐 프리미엄을 좀 벌으실 수는 있겠지만 좀 불안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좀 저라면은 저는 좀 반대할게요. 네.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하셔야죠. 좀 더 저렴하게 받아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장님. 네, 시청자님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이 구매에 찬성하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이라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한번 다시 잘 알아보시고 또 투자할 만한 곳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고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화 상담은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더 구체적인 상담, 자세한 상담 못 해드리는 점이 아쉬운데요. 이런 점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무료 세미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한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대표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 흔들리지 않는 맥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자체가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투자들 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경매 시장도 이제 달겨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더 빠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12월경 정도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동부화재가 DB 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발.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동부화재가 DB 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20%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동부화재가 DB 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20% 이상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올해 10월만 보면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주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호가가 급등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하기는 하지만 물량이 나오기 무섭게 팔리는 등 대기 수요가 풍부해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은 나홀로 화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분양시장이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분양시장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중간에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떠나서도 사실은 뭐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을 이제 분들은 투자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분양권에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뭐 20대 1, 30대 1 했던 것들이 뭐 5대 1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분양권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분양시장 47,800여 가구가 분양을 현재 합니다. 뭐 전체 시장 부산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추석 연휴하고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해갖고 건설사들 자체가 10월에 계획된 분양을 11월로 늦췄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지금 분양이 지금 쏟아졌는데요. 부동산 인포에 따르게 되면 11월 일반 분양 예정인 물량이 47,700 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11월 달에 26,000 대비해갖고 1.8% 많은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죠. 당장 이달에도 지금 12,000여 가구가 청약 접수가 실시가 됩니다.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대출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분양시장이 한층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분양 물량이 급증을 하면서 생활권이 가까우신 분들, 근처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처에 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한 3년간 11월 일반 분양 가구를 보시게 되면요. 2015년도가 47,000, 2016년도가 48,000, 2017년도가 7,800, 47,000. 지금 이제 11월 달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이 되고 있죠.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구로구에 항동지구라고 있습니다. 항동지구. 제일건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제일풍경채 아파트고 그리고 운암건설에서 지금 또 운암퍼스트비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것도 상당히 좋죠. 공공택지라서 그런 거고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업무시설이 있고 도보시설이 있습니다. 천왕역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천안택지지구 밑에 항동지구, 구로구 항동지구라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 수지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성봉역 밑에 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쪽에 수지구청 쪽 보게 되면 아이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성봉역 롯데캐슬 파크9을 분양을 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지 광교선 아이파크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상당히 더 괜찮은 것들이에요. 지금 수지 쪽에.
그리고 이제 화성 동탄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C11블럭과 C9블럭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동탄 2 신도시 롯데캐슬하고 동양파라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동탄 1차 대방DM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근데 가격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동탄지구 같은 경우는 1지구에 주택이 너무 많아요. 동탄 1도시에. 2지구 하시는 거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산 일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금 분양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일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지금 올해 분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입주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인데 그 분양하는 물건들 중에 서울에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 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초이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작정 이 분양 시장이 타오른다고 해서 그냥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그 특징도 좀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그 특징이 있는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좀 찾아보시고 이 지역이 맞는지 먼저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신하선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움 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서초 그 읍면동에 있는요. 네. 서초 그 힐스 아파트. 네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 구입을 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아, 네. 지금 서초동. 네, 어떤 발전성 뭐. 지금 읍면동에 위치한 서초 힐스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거주하실 집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 겸 뭐 투자도 네. 하는 거죠. 가장 많은 분들이 바람이죠. 내가 살면서 또 가치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집이 될지 서초 힐스 아파트 한번 미래 가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항상 매일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파트를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가격도 좀 오를 수 있는 좀 안전한 아파트를 사시고 싶으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양재동이 근처에 있죠. 양재동이 있고 밑으로 가면 이제 과천인 겁니다. 위로 가면 우면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강남에서 뭐 조금만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서초구에서 나오면 우면 보금자리 유명한 곳이죠. 보금자리 자체가 지역을 조금만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힐스 아파트, 여기가 서초힐스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단지가 상당히 이쁘장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가서 보시면 길이 널찍널찍하고 뭐 우면산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공기도 상당히 좋고요. 살기도 되게 뭐 잘 돼 있습니다. 뭐 약간 부촌의 느낌도 있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인데, 물론 평형대는 뭐 30평대, 20평대 이렇게 좀 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강남에서 조금만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가보려고 옆으로 한번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 말고 다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가 하고 주변을 한번 요렇게 얘를 놔두고 주변을 한번 요렇게 갈라 그러면 방배동 쪽에 있는데 주로 30평대 아파트가 상당히 없는 곳 중에 하나예요. 방배동이. 전철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대형 평형이 상당히 많지 이런 평형을 이제 신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방배동이거든요. 그렇다고 양재동으로 가자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곳도 아니고 양재동은 드문드문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형의 아파트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수요자층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0평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의 주택에 대해서. 서초힐스 아파트 30평대 사는 건 찬성이고요. 더 큰 이슈를 한번 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양재동하고 우면동하고 RNCD가 지금
하죠. 그래서 테크시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수요자층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제대로 된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가격이 오를 일만 있지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아직은 먼 얘기예요. 그런데 11호선이라고 전철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 11호선이 이렇게 우면까지 뚫리게 되면 집값 상승은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격이 올라갈 일만 있음으로 해서 사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고도 분양권하고 두 개 중에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해가지고 그라시움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했는데 근데 그라시움도 괜찮아요. 네. 그 양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라시움이 조금 더 멀잖아요. 예. 네, 좀 더 머니 강남이랑 가까운 우면 쪽이 더 나을 수 있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두 개의 부동산을 보셨는데 두 곳 다 이 거주하기에도 투자성도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좀 우면 쪽이 더 가치 있겠다라는 대표님의 판단 전해드렸습니다.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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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살펴볼까요? 고양시 덕양주에 있는 지축지역 네. 한림 프레어버. 네. 예, 그거를 네. 계약을 해도 될지. 분양 지금 덕양구 고양시에 위치한 덕양구 지축지구에 한림 프레버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예, 분양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예. 분양을 해도 될지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하신 아니, 건가요? 계약을 해도 될지. 분양해도 될지 참여해도 될지. 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으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네. 거기 지금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안산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 받아갖고 지어지면 들어가서 입주하시려고요?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 지금 이제 그 고양시 덕양구 쪽에 지금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삼성지구가 있고 이쪽 지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덕양구 쪽에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 거기가 저희는 너무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재 택지지구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자, 보시면. 쓸 수도 없고요. 네, 자, 보시게 되면 구파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축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이 삼성이잖아요. 그죠? 삼성 원흥지구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이랑 더 가까운 지축이에요. 지축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삼성보다.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도 지금 계속 이제 이 라인으로 3호선 라인으로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아래쪽도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축을 보시게 되면 지금 분양가 얼마에 받으셨죠? 평당? 평당 한 1,500 될. 1,500 정도. 자, 지금 여기 삼성지구가 1,900 정도 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계약하셔야죠. 근데 저는 거기 가면 너무 아무것도 없고 또 차량 기지가 있고 여기 좀 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회사도 한림이고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다 여기 삼성도 마찬가지고 일군 업체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축
이쪽이 전철이 그래도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요 근처가 다. 지축이라는 전철을 끼고서 이제 약간 여기 멀리 끝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분양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흥지구 근처에 좀 가까운 것들이 전철이 가깝지, 삼성지구도 전철 먼 데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약하셔도 되고, 택지지구는 원래 가면 이렇게 땅만 노랗게 정지돼 있어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예.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여기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나중에 삼성지구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수요자가 들어오면서 편의시설에 이제 슈퍼도 들어오고 마트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지축지구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어르신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근생지구 상업지 들어가는 곳이고요. 여긴 이주저택지 들어가는 곳이고, 여긴 업무지구 들어가는 곳이고, 여긴 주택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들어가고요. 공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공동주택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상업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 상업지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건데, 여담으로 드리자면 여기 상업지는 꽝입니다. 투자하시기에는. 그런데 지금 주택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전철이 그닥 그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구파발 밑에 있으면서 삼성지구 전에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겁니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셔도 돼요. 네, 프리미엄 꽤 오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가 좀 시원찮은 회사고 네. 차량 기지가 있어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어요? 차량 등록 기지. 아, 차량 등록 기지요?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지구도. 네, 근처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되나요? 시간이, 네, 뭐 짧게. 송도. 네. 송도 어디요? SK 브랜드 센트럴. 송도는요, 계약을 하실 거면 외국어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가격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거면 계약을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우선 고양시에서 보셨던 이 아파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민하셨던 부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송도 보신다면 외국어 고등학교 근처의 아파트만 눈여겨보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상담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즘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뒷번호 139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좀 큰 질문이면서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 좀 그 의견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6.19 대책이나 지금 8.2 대책이나 지금 12.4 대책이나 모두 살펴보시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경 정책을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 지역에서 42%까지 내년에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20% 추가 과세를 하게 되면은요, 지방세까지 합쳐가지고 한 7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뭐 1억이 남았을 때, 1억이 세액이었을 때 세금이 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이제 많은 금액을 분명히 앞에서 번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나가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은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성은 소형 주택,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훨씬 더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강남에 이제 2주구, 4주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가 바뀌면서 외국계에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옥상에 수영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20평대가 이제 17, 18억대가 되는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과 강북에 빈부차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강북도 사실은 같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아파트 한 채는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 아파트 한 채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채는 꼭 갖고 계셔야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나중에 또 속상하지 않은 가격이 1억 올라버렸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채는 꼭 사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까지는 괜찮겠죠. 세금적 혜택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외에 주택을 한 개 더 사시는 부분들은 소액으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나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사시는 건 조금 반대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는 어떤 지방 쪽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성에 의해 갖고 수요자가 일시적 심리적 수요자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과 완화 정책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중심부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실수요 주택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아파트 두 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소형으로 자금 방향을 돌리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안정적으로 일시적 2주택까지의 아파트 투자를 권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별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거나 또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신하성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 내린 이후에